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황교안 선생님하고 부동산 학개론 공부 요령이나 또 계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보죠. 심층 네, 토론으로. 심층 토론으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그 부동산 학개론 하면 황교안이라고 이렇게 많이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부동산 학개론과 황교안 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부터 황전하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작부터? 네.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도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수험생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학개론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합격시키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생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 학개론 그러면 황교안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니요, 그 최근에 보니까 여기저기 후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황교안 선생님 추천이 엄청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합격을 하면 천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배웠던 선생님이 너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고배를 마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말씀도 귀담아 잘 들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모든 분들이 더 고득점 맞아서 학개론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저도 좀 이번에 34회 때 문제가 좀 학개론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황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합격을 못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34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격려를 받고 저도 좀 보람됨을 많이 느꼈지만 더 분발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34회 학개론 시험에 간략한 총평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웠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단계, 반 단계 이렇게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31회부터. 근데 34회는 33회에서 34회로 넘어갈 때 한 두 단계 이상이 좀 어려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론이 33회에 비해서 유난히 좀 어렵게 출제됐고, 이번에 1차에서 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가 좀 더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올라간 과목은 학개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번에 학개론 난이도를 좀 높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국토부에서 정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기사를 뜬 것도 교수님도 보셨죠? 네, 예. 네.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난이도를 높여서 높이겠다. 합격자 수를 좀 줄이는데 목적을 맞추겠다라고 시험제도에서. 그러면 일단 이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합격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 과정에서 좀 더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법과 학개론을 좀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3개나 4개 정도 더 높았다. 3개, 4개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네. 10문제가 모두 다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네. 10문제 중에 혹시 그 계산 문제를 혹시 수험생이 풀 수 있게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계산 문제의 난이도를 정할 때 난이도 상중하에서 계산 문제는 난이도 상과 중에만 해당되고 난이도 하의 문제는 거의 저희가 분류하지 않는데, 그만큼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는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왔을 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로 속하고, 난이도 상의 문제는 전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3분 내에 풀기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복합 문제나 응용 문제가 좀 나오거나 함정을 좀 파놔가지고 쉽게 답을 찾지 못하게 만든 문제를 난이도 상의 문제로 놓는데, 34회는 계산 문제 10문제가 모두 다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단계라는 거 혹시 어떤 걸 미리서 지금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일단 계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포자여서 계산 문제가 두렵다, 또는 계산 문제를 손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포기했다는 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학교론의 계산 문제는 수학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교 수학은 뭐 미분, 적분, 뭐 확률 통계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칙 연산의 연산법만 알고 있고 이걸 계산기로 누르는 거니까 계산기를 누를 수만 있다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계산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일단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과 신뢰가 좀 쌓여서 황정 선생님과 같이 계산 문제를 풀어나가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계산. 네. 어떤 분은 계산 문제만 나오면 더하기가 안 된대요. 빼기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편한 마음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은 어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멘탈을 좀 뭔가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면 내가 한번 해봐서 풀어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졌을 때 나도 할 수 있네. 이 문제가 내가 풀려지네 라는 느낌을 스스로 얻어내야만 얻을 수 있는 감정 같아요. 느낌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복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계산 문제 특강을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계산 문제 쉽다, 뭐 쉽다, 계산이 네. 쉽다, 논리적이다, 간단 명료하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산이 쉽다 그러면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네. 처음 단계에서 아마 이제 공부를 좀 계산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표하고 있고 이렇게 잘 풀어내겠다라는 걸 일단 접해 보시고 느껴 보시고 설명을 들어 보시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 계산 문제, 우리 계산 문제 풀이를 12월 7일 날. 7일 날 네. 하죠. 네, 12월 17일 날. 그날 그 기초 계산 문제 이 특강을 어떤 분이 들어야 되실까요?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35회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다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듣겠지만 다른 선생님과 공부하시는 분이든 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든 이때는 이제 12월 17일 날은 공개 강의니까 어떤 수험생이든지 간에 김포중앙학원에 오셔서 오프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보셔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부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된 기초 산식에 해당되는 풀이법에 대해서 원리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사실 계산 문제를 선생님들이 많이 찍어서 적중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19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19가지 유형이 최근 15년 동안 거의 뭐 한 문제 이런 정도는 빼고는 모두 다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론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문제를 잘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서 연습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돼 있어요. 19가지 유형 중에 10문제가 평균 나오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이법을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반복 연습해서 본 시험에서 풀어낼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한 첫 번째 출발 단계가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19가지 유형 중에 모든 유형을 설명할 수는 없고 10시부터 3시 정도까지 늦으면 5시간 정도고 빠르면 한 4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10가지 유형 정도를 제가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제가 다루어서 기출문제까지 해설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날 실강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도 나가는 거죠? 네, 라이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죠. 메가랜드 그 땅땅TV에서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메가랜드 땅땅TV에서 메가랜드 수험생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타사에 있는 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들어오면 되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고 싶다 그러면 아마 김포 중앙학원에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참석 여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포 학원이 메가랜드 김포중앙이죠? 네, 맞습니다. 네, 메가랜드. 네. 네. 그래서 메가랜드 그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 하니까 여기 오셔도 현장에 들을 수도 있고 그날 유튜브로 또 들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당일날만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당일날만 공개 강의고, 아마 그 당일날이 지나가면 아마 유료화 될 수 있으니 가능한 그 당일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재는 지금 출간 예정이 언제쯤 되시는가요?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고, 새로 이제 3, 4회 기출 문제가 조금 유난히 어렵게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분석해서 제가 12월 초까지, 12월 뭐 5일까지는 제가 충분히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날 수업이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수업을 전국에 있는 분이 들으시려면 그래도 택배를 또 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서 선생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네, 차질없게. 그렇죠. 교재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네. 충분히 여러분들 기초 계산 완벽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네요. 일단 잠깐 뭐 계산 문제 잠깐 좀 소개하자면, 기초 계산 특강을 이 교재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교재는 1년 동안 계산 문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교재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될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앞부분은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뒤에는 연습 문제까지, 실제 기출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로 연습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1년 동안 계산 문제 연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고 생각하고, 풀이 과정도 간단히 공식으로만 딱 접근해서 풀이한 것이 아니라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풀이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교재일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네네.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네. 그래도 저도 어느 분이 써놓은 후기를 본 것 같은데 일단 학개론의 해설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해주신 분이 황재원 선생님이다. 이런 걸 통해 제가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보고 선생님이 네. 그만큼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재를 집필하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계산 문제 풀이를 수험생이 연습을 한다면 시험 볼 때까지 꾸준하게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걸 선생님은 권하세요? 계산 문제는 사실 하루 날 잡아서 공부했다라고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영역은 아니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이해를 했다라면 스스로 반복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 잡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개론 수업이 있으니까 학개론 공부하기 전에 잠깐 10분 정도 투자해서, 아니면 비 오는 날 공부하기 싫을 때 뭔가 찜찜하고 그런 날에 그냥 계산 문제를 끄집어내서 10분씩 10문제, 15문제, 5문제씩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풀었던 문제도 또 풀어서 답을 계산 문제는 특히 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짜릿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계산 문제가 이제 더 재밌어졌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학개론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날 잡아서 하기보다는 학개론 수업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10문제씩 항상 꾸준히 풀어보겠다, 이때 이제 계산 문제집을 활용하셔서 연습하시면 아마 나중에는 9, 10월 달 갔을 때는 눈으로만 봐도 식이 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간단한 숫자만 적어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수준 단계까지 오실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본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단순히 공부해서 암기됐다라고 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가 공부 합격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계산 문제 포기해도 합격하는데 문제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계산 문제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물론 찍어서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산 문제 10문제 빼고 말 문제 30문제 중에서 시험 범위에 벗어난 문제도 보통 나옵니다. 3문제 정도 올해 나왔고, 그러면 27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말 문제로만 가능하죠, 분명히. 근데 그 2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운 좋게 찍은 것이 좀 맞으면 합격하고 운 나쁘면 떨어지겠다. 이건 시험 대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택하는 방법이고, 가능한 처음부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하라는 대로 잘 따라 주신다라면 정말로 계산 문제가 재밌게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어느 기사를 봤더니 33회 시험에서 학개론하고 민법 중에 수험생 중에 과락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과락이 나왔을까? 40문제 중에서 과락이라면 저희가 아마 15개 정도까지는 15개부터는 네, 과락이 과락이죠. 되니까. 맞아. 네. 그래서 15개라면 무대도 20 몇 개를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개를 틀려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락을 면할 수 있겠는가? 과락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혹시 대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1차 과목은 2차 과목과는 달리 과목이 2개다 보니까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한 과목이 40점이라면 다른 과목은 80점이고, 내가 만약에 공부의 방향을 과락만 면하겠다 학개론은 민법은 80점을 맞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민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10점 10점 올리는 단계는 공부량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차 과목은 2과목이다 보니까 2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시되, 내가 좀 잘하는 과목의 배점이 좀 높아서 한 75점 이렇게 되고, 못하는 과목은 좀 더 점수를 낮춰서 55점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지 과락만 면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또 다른 과목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경우에는 또 1년 공부했던 것을 결과를 그대로 합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 저와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려도 단 한 번도 과락 때문에 불합격했다라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과락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과락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혹시 고득점은요? 엄청 많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 35회 시험 부동산 학개론을 준비하신 분들이 한 70점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이제 고득점을 이렇게 목표로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당연할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학개론은 암기가 위주로 된 파트가 있고 이해가 위주로 된 파트가 있습니다. 공부는 암기 위주 둘 다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은 이해가 좀 더 집중되는 단원이고, 나머지 총론, 시장론, 정책론, 개발관리론은 암기가 좀 더 위주로 된 단원입니다. 근데 어려운 단원은 사실 이해가 위주로 된 단원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아까 75점, 80점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을 정말 잘 이해하셔서 우리 문제풀이까지 잘 준비하시면 아마 투자론과 감정평가론 두 단원만 합쳐서 문제가 15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 12문제, 13문제 맞출 수 있다면 무조건 80점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 단원은 이해가 필요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수기에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황전 수업을 들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제가 후기로 들었던 얘기인데 저도 그만큼 후기에서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번 34회 시험에서 황경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적중을 해가지고 대략 본인의 적중률을 대략 몇 프로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번 34회 시험 문제는 시험 범위 이제 기본서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 한 문제 계산 문제는 20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물론 이제 좀 더 사고력이 있는 분들은 응용해서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연관지어서 풀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 건 제가 밝힙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 4문제는 사실 수업 중에 건들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생님이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 들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36문제는 다
제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왔고 백성과 동인 모의고사나 핵심 키워드 부분에서 다 나왔던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계산 문제가 단순히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부분은 거의 없고, 나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쉽게 풀리지 못하게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응용 복합 문제가 나와서 다뤘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풀어낼 수는 없었던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35회는 좀 더 노력하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마음가짐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12월 17일 기초계산문제 특강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에게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하나요? 네. 홍보 시간 한번 드릴게요. 너무 짧은데요? 네. 아쉽습니다. 일단 뭐 기초계산문제 특강은 누구나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산 문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에 대한 개념부터 퍼센트 백분율에 대한 개념부터 사칙 연산을 풀이하는 과정, 이런 비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칙 연산부터 해서 정확히 학교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을 다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기출되었는지와 연관지어서 시험에 매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의 유형을 총 19가지 중에 10가지 유형 정도를 기출문제까지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나도 계산 문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에 투자한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보람된 시간이라고 느끼실 정도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 자, 그러면 12월 17일은 부동산학개론 황교안 선생님과 기초 계산 문제 같이 하는 날. 나 계산 문제 할 수 있어. 자, 여러분도 황교안 선생님과 같이 계산 문제를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계산 문제 할 수 있으니까 12월 17일을 일단 기대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 수험생님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하시고 끝낼까요? 일단 이번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질문이나 후기에 고배를 마셔서 다시 열심히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글 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조금 더 힘내셔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털어버리시고 다시 공부하시는 건 전보다는 좀 더 즐겁고 알아가는 게 많고 재미있는 과정이 될 거니까 힘내셔서 35회는 무조건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되더라도 모두 다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고 당당하게 시험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35회 무조건 합격.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황교안 선생님하고 여기서 특별 인터뷰 마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